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분은 저희 클레바 프로젝트를 이끄시는 눈21의 창업자이자 대표이신 박재현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께서는 그간 웹3 기술 혁신과 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클레바 AI 비전과 그리고 전략 그리고 지금 왜 디파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서 클레바 AI가 설계하는 에이전트 기반 서비스와 그리고 클레바의 토큰 이코노미, 파트너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글로벌 성장 전략까지 전체적인 비전과 사업 계획을 한번 드릴 수 있습니다. AI 잠든 디파이를 깨우다, 디파이 혁명과 클레바 AI 도전, 저희 빅제이 박재현 대표님의 발표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하기 전에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도 이거 자료를 이제 정리하면서 그 시간을 굉장히 오래 썼던 것 같아요. 보통 강의 준비하면 하루 이틀이면 하는데 오늘 자료 준비하면서 한 2주 정도 주말에 꼬박 자료 정리하고 하면서 이제 업데이트도 해보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요. 제가 94년도부터 학교 졸업하고 저는 이제 포항공대에서 전산 전공했고요. 졸업하고 94년도 1월 17일서부터 직장생활 시작했으니까 벌써 한 34년 IT 쪽에서만 일을 한 것 같고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초기에 이렇게 텍스트 서머라이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 자료는 디자인하신 분이 사진을 이렇게 해서 옛날 사진인 것 같아요. 너무 젊게 나와가지고 되게 좀 약간 썰렁하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 되게 오랫동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94년도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창업도 하고 대기업에도 있었고, 그래도 지금 이제 클레바 AI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이걸 왜 했는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주변에서 사실 말리기도 많이 했었고, 근데 제가 람다256에 창업을 해서 람다256으로 만들어서 생활을 한 다음에 그만두고 1년 정도 이제 수호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봐주면서 넥스트 안효화 원장님이 책 쓰시면서 고민하듯이 저도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사업 계획이 어디 있는지 고민하면서 제가 했던 이제 블록체인 분야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한계들 이런 것들을 AI나 이런 기술을 통해서 혁신할 수 있겠다라는 기술적인 배경과 두 번째는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블록체인의 가장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증권사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글로벌 넘버원 투기를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그만큼 사실은 되게 혁신적인 거 좋아하고 빠른 거 좋아하고 이런 것들 좋아하는 민족이라서 근데 이런 토양을 갖고 있음에도 사실 블록체인이나 이런 디지털 기술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많이 낙후돼 있고 사실 거래소만 돈 버는 시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현금화 돼버린 현금통이 돼버린 현실들을 고민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그런 와중에 그러면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아까 디파이나 이런 새로운 영역에 AI가 만들어지는 기술들이 시장이 굉장히 큰데 그 큰 시장을 클레바라는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M&A를 해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올해 1월 17일자로 이제 결정을 하고 3월 달까지 이제 인수를 해서 클레바라는 프로젝트를 클레바 AI라는 이름의 어떻게 보면 좀 히스토리나 나레이티브를 가지고 글로벌 프로젝트로 만들어 보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짧은 시간 30분 정도 얘기를 할 텐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디파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활성화 못 됐는지 그걸 AI를 통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러면서 이제 클레바 AI라는 프로젝트가 글로벌 속에서 어떤 토픽을 가지고 새로운 이제 디파이 금융을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블록체인이 되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한 6년, 7, 8년 전만 해도 제가 람다256 전에 SK텔레콤에서 신사업 부문장을 할 때 그때 이제 막 신사업 주제를 찾다가 블록체인을 보면서 흥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블록체인이 모든 사회를 변할 것처럼 우리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블록체인이 가져온 변화들이 다양한 방면에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금융의 변화들이 가장 컸었어요.
따지고 보면 나머지 분야에는 굳이 블록체인을 써야만 될까? 라는 거에 대한 왜 써? 라는 거에 대한 사실은 질문에 답변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실제 이제 금융으로 보면 오늘 또 계속 얘기 나왔던 것처럼 뭐 화폐는 뭐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어떤 화폐 CBDC 같은 개념들이 나오면서 그게 결제까지 이어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페이코인 같은 결제 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적인 이슈 때문에 뭐 사용이 못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가 그런 걸 대체하는 것처럼 금융에 사실 블록체인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기술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서 실제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자산들이 디지털 자산화되고 있고 실제 그게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블랙락이나 KKR처럼 만들어진 디지털 자산들이 실제 유통되고 거래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국내에서는 되게 이런 것들이 사실 법제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되고 있어서 되게 안타깝긴 한데 최근에는 뭐 대통령 선거 맞이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어쨌든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디지털 자산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블록체인이 디지털 자산 시장, 금융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까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답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블록체인이 태생적으로 보면 자산과 결제가 하나로 이렇게 통합된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결제를 할 때 보면 피지사, 송금을 할 때는 스위프트, 아니면 카드 결제를 할 때는 뭐 벤사, 뭐 이런 데들이 껴서 사실 중간에 이제 미드웨어 해주는 역할들이 껴서 사실 이제 중간에 수수료 체계도 복잡하고 많은 비용을 내고 비효율적인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블록체인은 그 자체가 계정에서 계정으로 디지털 자산을 송금을 하면 그게 결제가 돼버리는 효과들이 나기 때문에 사실 결제와 이제 이체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뭐 옛날도 있었지만 어카운트 투 어카운트, 요즘은 이제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들 보면 내 캐시 통장에서 저분 통장으로 바로 돈을 보낸 거 똑같은 효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적으로 볼 때는 바로 저렇게 중간자가 없이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직접적으로 내 자산을 옮기는 것들을 태생적으로 신뢰성 있게 해줄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이제 금융 분야의 가장 혁신적인 이제 기술이다. 그러면 이 기술을 써서 가장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분야가 당연히 디파이죠. 그죠? 근데 디파이가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도 이제 좀 설명하는데, 디파이가 사실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변조 불가능한 디지털 원장에 모든 거래를 남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중간자 없는 과정의 자동화를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을 써서 프로그래밍적으로 완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개인 간의 금융과 그다음에 누구나 참여해서 쓸 수 있는 개방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디파이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 뭐 덱스부터 시작해서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일드 파밍, 뭐 다오에 이르기까지 여기 이제 소셜파이, 게임파이까지 하면 사실 블록체인의 대부분의 것이 디파이랑은 떨어질 수가 없는 사실은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야에 디파이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보면 예측 시장 같은 경우도 재밌죠. 어제도 제가 폴리메스에 가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봤었는데 혹시 또 그 결과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혹시 정치적인 표현 저 사람 뭐 어디 선영 이런 또 오해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디파이가 이렇게 블록체인의 킬러 서비스, 금융의 킬러 서비스인 이유는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면 기존의 금융이 갖고 있는 신뢰의 이슈, 효율적인 어떤 효율성의 이슈, 그 다음에 접근성의 이슈,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이제 이 디파이가 블록체인의 킬러 서비스로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이 시장에 대한 것들을 좀 보면 원래 2020년도에 10 빌리언이니까 1조 정도 됐었죠. 그래서 2020년도에 블록체인 디파이 썸머 1.0이라고 할 정도로 태생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디파이의 불꽃이 이제 2021년도 11월서부터 만들어져서 그때를 이제 우리가 보통 디파이 썸머라고 부르는 게 2021년 11월입니다.
이때가 대부분 이더리움도 최고가 쳤었고, 뭐 NFT, 디파이, 뭐 부음들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핫했던 시기였죠. 꼭지점까지 갔던 시기였었고, 이제 2022년도에 테라 루나 사건, FTX 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이제 꺼지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나서 2023년도에 뭐 기존에 있는 뭐 레이어 2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리스테이킹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그러니까 LSD 같은 것들 나오면서 다시 좀 회복되면서 지금은 사실은 뭐 이더리움이나 뭐 리스테이킹, RWA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좀 오르고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예상할 때는 이 시장이 한 번 더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보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리스테이킹이나 RWA, 그다음에 거래 가격이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레이어 2 기술이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되기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솔라나나 이런 뭐 민코인을 포함한 체인들이 확장을 하면서 디파이 시장에 대한 베이스가 충분히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만들어졌다. 거기에다가 앞서 이제 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이 하나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사실은 이제 디파이 성장에 밑받침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이 당연히 이제 변동성 문제라든지 뭐 유동성 문제, 그다음에 특히 이 법정화폐하고 암호화폐 사이를 오가는 역할들을 해주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 그 스테이블 코인 페어로 모든 기존에 있는 가상자산들이, 암호화폐들이 페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교 역할들, 그다음에 이제 금융상품의 기초 자산을 대부분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디파이 프로토콜들을 운영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된다. 옛날처럼 테라 루나나 알고리즘 베이스의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상품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상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디파이 그 A6인지 크립토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블록체인의 응용 서비스 중에 넘버원 34%가 디파이고 두 번째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뭐 인프라라든지 뭐 토큰 전송, 뭐 게임파이 뭐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대부분 66% 이상이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다. 거기다가 실제 이제 이 볼륨을 TVL을 조사를 해보면 녹색이 앞서 설명드렸던 그 디파이 TVL이고요. 녹색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고 블루가 근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는 디파이가 더 컸었죠. 시장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디파이 시장 보다는 작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더 TVL이 높은 걸, 이 의미가 하는 건 제가 해석하는 부분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적으로 더 유통화되고 활성화되면서 그걸 응용하는 이제 금융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왜 이렇게 디파이가 말은 많이 들어도 남의 얘기 같이 들리잖아요. 왜 남의 얘기 같이 들리냐면, 제가 이제 레포팅을 받아서 보고 하면 딱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사용성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고 용어 자체도, 저도 사실은 공부하지 않고서는 쓰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돈이잖아요.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데다가 뭔가 돈을 넣어서 결과를 기대하는 것들 어렵다 보니까 너무나 사용성이 너무 떨어져서 사용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이제 보안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한번 뭔가 되려고 그러면 터지면서 그게 이제 직접적인 피해가 오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문제점들이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디파이가 많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중에 하나가 이제 AI 기술을 써서 디파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이제 시도들이 많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디파이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특징들 외에 AI가 가지고 있는 뭐 예측성, 자동화, 자연어 처리, 뭐 최적화, 뭐 이런 어떤 데이터 분석, 이런 기능들을 디파이에 결합을 해서 써보자라고 해서 새로운, 요즘은 이제 데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파이 플러스 AI라는 것들이 새로운 어떤 트렌드로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런 디파이가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거는 뭐 효율성,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새로운 상품들을 당연히 디자인해서 만들 수 있겠죠. 사실 지금 이제 클레바 AI도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어떤 사용성 개선보다는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드는 어떤 트라이를 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접근성 및 예를 들면 송금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자연어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시도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디파이가 시장에서 이제 많은 트렌드들이
나오고 있다. 이 보시는 부분처럼 현재 이제 쿠키다펀이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 데파이 영역에 대한 트렌드를 좀 볼 수가 있는데 95개 정도의 에이전트들이 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 같은 클레바를 포함해서 95개의 플레이어들이 이걸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6억 불 정도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상당한 부분들을 유지하고 있겠죠. 그리고 실제 이렇게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좀 성장해 나가고 있는 영역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저희가 시장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블로그에다가 분석된 자료들을 계속 공유하고 있어서 제 블로그에서 좀 잘 나가는 데파이들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지금은 AI를 이용해서 자동화하거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쪽에 많이 포커스가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이게 아마 초기에 1세대 정도의 데파이 영역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 어프로치를 맨 처음에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아니다. 이거는 해보면 이거는 AI를 툴로 써서 그냥 쉽게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거지 실질적으로 파이낸스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관리를 잘해서 수익을 만들어 주는 게 파이낸스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클레바 AI 프로젝트는 아까 안녕 원장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관계 자산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 자산을 잘 관리해서 돈 벌어주는 에이전트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존에 있는 이런 사용성보다는 새로운 어떤 금융 상품을 만드는 쪽에 이제 포커스를 하면서 서비스들이 많이 좀 존재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AI 쪽에 딥러닝이나 보안이나 강화학습이나 이런 걸 총하고 자연어 처리 같은 걸 통해서 사용성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자율 AI 에이전트 영역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이제 AI 기술의 트렌드를 보면 AI 기술이 많이 발전하잖아요, 툴들이.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는 시대가 사람이 설득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를 설득해야지만 비즈니스를 하는 세상으로 이제 막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냐면 검색해서 그렇잖아요. 뭔가 쇼핑할 때 보면 물건 하나 살 때 검색을 해요. 그 다음에 검색된 결과를 보고 어디가 제일 싸지, 어디가 제일 좋지, 리뷰도 보고 한 다음에 실제 내가 클릭해서 내가 결제를 해야지 물건을 샀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챗 GPT에 쇼핑 기능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럼 뭐냐면 검색을 하면 챗 GPT가 다 분석을 해서 제일 좋은 평가받은 상품을 딱 추천을 해줘요. 그 추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페이팔 에이전트나 마스터카드 에이전트나 비자 이게 올해 4월 달에 다 나온 킷들이에요. 이런 것도 이용해서 바로 에이전트가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금에 있는 웹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 싼 것이 아니라 AI 에이전트 알고리즘에 의해서 가장 좋은 추천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광고하고 홍보하고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그러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평가를 잘 받는다거나 추천을 받는다거나 앞서 안 원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샷아웃이 돼서 다른 사람이 어떤 인정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평가 순위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옛날처럼 막 이렇게 클릭이 많다거나 돈을 넣어가지고 자동으로 되는 것들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로 클릭 시대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AI 기술이 AI 에이전트를 썼을 때 가장 효과적인 분야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새로운 영역의 데파이 서비스로 클레바 AI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클레바 AI는 여러분들 다들 앞서 이제 안녕 원장님의 용어로 따지면 관계자산, 평판자산 이런 것들 갖고 계시잖아요. 뭐냐면 대부분 다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온라인 평판, 커뮤니티에서 나의 역할, 기여도,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텔레방 같은 데서도 보면 막 포스팅도 많이 하시는 분 계시고 그분을 많이 팔로우하거나 댓글도 많이 달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매저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면 그분의 영향력을 이제 메이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영향력이 자산이라는 겁니다. 자산이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자산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 뭐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수익을 못 만들어내면 자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그걸 인비저블 에셋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비저블 에셋을 기반으로 이걸 에이전트에게 위임을 하면 AI 에이전트가 내 인비저블 에셋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들을 찾아서 실제 이제 워킹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주는 일련의 이제 플랫폼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마치 이제 앞서 강의에서 보면 마지막 장에 있던 그런 것들을 자동화해주는 에이전트라고 설명드릴 수, 이제 안 원장님께 약간 얹어서 묻혀서 가면 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전에 사실은 안 원장님 그런 게 이게 좀 책 쓰신 줄은 좀 몰랐고요. 네.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좀 저 해석할 수 있는지 보시죠.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게 불확실한 경제 환경이잖아요. 고물가, 그다음에 고금리, 경기 침체. 사실은 우리 젊은 우리 사실 후배들 입장에서 보면 미래도 불확실하고 되게 사실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많은 부분에서 불확실하다 보니까 저렇게 뭐라도 좀 해보려고 열심히 하죠. 그 와중에 하나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앱테크, 뭐 아니면 짠테크, 아니면 무지출, 아예 안 쓰잖아요. 뭐 이런 거 챌린지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요즘 뭐 계속 얘기하는 긱 이코노미, 시간 쪼개가지고 투잡, 쓰리잡,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지금, 뭐 우리가 지금 현실적인 부분이다. 특히,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용어적으로 정리해보면, 저는 이제 인센티브 이코노미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개인이나 조직의 행동을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이런 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존에도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 주는 거, 페널티 주는 거, 이게 전부 다 인센티브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인센티브를 극도적으로 쓰는 이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앱테크가 그런 영역이죠. 내가 원하는 미션이나 내가 원하는 행위를 했을 때 거기다 이제 보상을 주는 앱들이 굉장히 많고 시장이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 이런 시장이 또 앱테크 외에도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저도 찾아보면서 되게 웃었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6년간 앱테크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벌었다고 합니다. 한 달 수익으로 따졌을 때 한 70만 원 정도 된대요. 근데 활발히 했을 때 200만 원 정도까지 벌었다고 해요. 실제 이제 그 기사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앱테크를 보면 연령층도 제일 재미난 게 옛날엔 젊은 분들이 주로 많이 했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지하철 타면 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항상 핸드폰 보면서 발자국 같은 거 누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 지금 보면 60대 중장년층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바일도 익숙해지고 하면서 앱테크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근데 이제 앱테크 시장이 되게 문제점들이 많아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저도 이거 하면서 뭐 몇 달을 계속 이제 해봤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시간 투자가 너무 많고요. 사실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두 번째는 많이 해도 사실은 수익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자괴감 빠질 정도로 좀 이거 해서 내가 이래도 되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유사한 앱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뭐가 사실은 되게 이제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내가 이거 했을 때 개인정보, 사실은 그 말도 일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팔아서 돈 버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뭐 토스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뭐 대부분 이제 커머스 쪽에 있는 부분들이 상품을 싸게 파는 이유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개인정보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테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앱들이 공짜 앱들이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에 유출되는 거에 대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하기에는 되게 피곤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는 비용을 태워도 이게 정확하게 가는지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어서 나의 영향력을 키워주는지에 대한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라서 평가 기준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클레바가 만들어지는 인센티브 중에서 앱테크 쪽을 많이 보고 있는 이유는 사용자가 갖고 있는 그런 평판이나 인비저블 에셋을 기업이 갖고 있는 쪽과 연결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쪽에 에이전트 기술을 써서 지금 이제 개발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요 구성도는 바로 뒤에 이어서 개발 쪽에 얘기를 하니까 뒤에서 따로 좀 박지수 대표가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지금 7월 말 정도에 오픈하려고 만들고 있는 부분의 화면인데요. 지금은 이제 자기가 개인이 갖고 있는 소셜 레퓨테이션을 이렇게 등록을 하면 데이터를 다 가져다가 API로 가져다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계정을 연결을 하면 그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에이전트들을 이렇게 테마별로 계속적으로 만들고 여기를 이제 플랫폼화 시켜서 외부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들어서 꽂을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만드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품들을 넣으면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에이전트를 선택을 하면 그 에이전트가 워킹을 해서 이제 프로핏을 만들고 그 프로핏을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면 사용자가 그 프로핏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현금화를 하고 싶으면 이제 클레바로 바꿔서 현금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이 플로우를 가지고 이제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를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상품들을 만들 수 있고 저희가 다 모든 걸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 플랫폼에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꽂으면 다양한 상품 정보들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생태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로우로 지금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개발에 대한 거는 뒤를 이어서 박지수 대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그래서 지금 이제 클레바 AI가 하려고 하는 거는 되게 이제 심플하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사용하고 되게 시큐어하게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프라이버시 정보도 보호하면서 마지막에는 돈 벌 수 있는 금융 서비스 앱을 만들자라는 게 기본적인 저희의 모토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차별화가 기존에 있는 다른 앱테크 앱이랑 뭐가 차이가 있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클레바 AI는 저희가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글로벌 최초의 AI 에이전트 기반의 방치형 앱테크 서비스, 에이전트 서비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붙어서 매일 이렇게 시간을 버리거나 하지 않더라도 나에 관련된 평판 정보를 제공을 하면 AI 에이전트가 안전하게 그걸 이용해서 수익을 만들고 수익된 것을 쉐어링해서 리턴해주는 구조의 서비스이자 플랫폼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비즈니스적으로는 지금 이제 글로벌 탑 티어 2 정도 거래소하고 계약 완료하고 지금 이제 마무리 작업들 하고 있는데 CEX 상장 계속적으로 늘려서 유동성이나 거래량들 늘리고 글로벌 사용자들도 접근하기 위한 창구를 열어주는 작업들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덱스 페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바의 그 토큰들을 가지고 다른 토큰들과 수합할 수 있는 덱스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서비스 활성화되면서 지금 이제 생태계 펀드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하고 같이 굉장히 다양한 저희가 모르는 파이낸스 분야에도 사용자들에게 베네핏을 벌어줄 수 있는 파트너들을 찾아서 예를 들면 게임, 뭐 소셜 다양한 분야들이 있겠죠. 그 소셜들하고 같이 개발하기 위한 생태계 펀드들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돈 버는 앱이잖아요. 그냥 토큰 찍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간에 저희도 수수료가 필요하고 사용자도 돈을 버시고 기업들도 마케팅 비를 태워서 다 윈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후 제품 출시 이후에 소각이라든지 이런 플랜들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지금 이제 개발은 7월 말 정도쯤에 베타 서비스 내고 3분기 8월 9월 사이에 정식 서비스 출시하고 실제 생태계 작업들은 지금부터 오늘 이후부터 이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4분기에 파트너 플랫폼 런칭해서 서비스 확대하고 그래서 올해 가장 중요한 거는 관심 가지고 오셨던 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런 서비스를 많이 이제 알리고 이런 패러다임을 많이 쉽게 교육시키고 사용자를 모객해서 베이스를 만드는 작업들이 올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글로벌 이제 생태계 확장하는 쪽으로 가서 나는 것이 기본적인 좀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적으로 저희가 클레바 운영하는 방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체 공급량은 원래 클레바에 맥스 서플라이가 있습니다. 한 9,500만 개 정도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할 생각이고요. 토큰을 많이 무조건 낸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에 있는 공급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대신 CEX나 덱스에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으로 어쨌든 유동성을 많이 높이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웹3 다운이니까 당연히 유저 온보딩을 포커스를 해서 실제 좀 실사용자들을 많이 늘려나가는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갖고 있는 모델이 웹3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웹2 컴퍼니들이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웹2에서 웹3 유저들도 굉장히 사실 귀한 유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웹2, 웹3 전반적인 협업들, 비즈니스를 할 거고요. 사실 이쪽은 제가 워낙 웹2 쪽에 오래 일을 하다 와서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마지막에 저희가 핵심 운영 방향은 클레버가 실제 활용되고 사용자가 직접 사용해서 수익도 내고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 이제 어쨌든 또 길면 너무 지겨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컴팩트하게 30분 정도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어쨌든 뭐 저희가 블록체인이나 AI가 금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기술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관련된 쪽에 정부 부처나 뭐 양 캠퍼스 다 자문들 하고 있는데 많이들 뭐 표를 앞두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입 바른 소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서 안 하면 되게 망할 수 있다라고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데파이가 금융의 되게 패러다임을 굉장히 바꾸듯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클레버 AI가 인센티브 금융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들을 만들고 국내 블록체인이 되게 다 죽었잖아요. 사실 김치 프로젝트 이러면 왠지 창피하고 이렇게 뭐 이런 느낌들을 들 정도로 블록체인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좀 스트레스 받는데 제대로 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글로벌하게 런치시키고 좀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하고 제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